오늘의 이야기는 블로그의 카테고리 어떻게 잡을 건가, 잡아볼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일단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랄까요? 저희 경험을 조금 얹어서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 근데 이건 저의 방식이긴 합니다. 저의 방식이긴 해서 아마 들으면 화내실 수도 있어요. 화내실 수도 있는데,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일단 제 기준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블로그를 키우는 무슨 이런 걸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를 들면 내부 인테리어, 내부가 인테리어죠. 아우테리어 이 정도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테리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글의 질, 내용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테리어는 아우테리어는 뭐냐면 잠깐만요. 아우테리어는 뭐냐면 예를 들면 화면 뭐 아니면 그것도 뭐 인테리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 이런 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의미에서 이 아우테리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목 음 아니면은 그 외관적인 거 뭐라 그럴까 노출되는 거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의 하나의 어떤 화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거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뭐냐면 들어와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유입시키게 하는 것.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제 얘기는. 그러니까 보통의 블로그 키우기를 보통 할 때 맨날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키워드 잡아라.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 뭐 노출되는 거 막 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제목을 잘 잡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글은 뭐 1200, 뭐 1000 몇백 자, 어? 어, 몇백 자, 그 다음에 뭐 사진은 뭐 몇 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 부분이 이제 아우테리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인테리어의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가 인테리어고 아우테리어가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번이고 아우테리어가 만약에 2번이면 예, 여러분은 어디다 더 신경을 써야지 맞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네. 음. 자, 둘 다. 뭐, 그렇죠. 둘 다인데, 초본이 아닌지, 저는 지금 일단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야말로 무조건 1번이에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아웃테리어가 안 되면은 유입이 안 되죠. 유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키워드로 노출이 없더라도입니다. 없더라도 유입은 돼요. 이렇게 아세요? 음. 왜 그러냐면 단 이웃이 있다면 네, 이겁니다. 이웃이 있으면 이웃의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가 보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보시면 맨 왼쪽에 핸드폰 어플의 맨 왼쪽에 보면 이웃 블로거들의 새 글을 보게 됩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못 봤으면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체도 잘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를 좀 자주 하시는 일단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블로그를 보는 건 1번은 당연히 검색일 수 있는데 이웃이 어느 정도 몇백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웃 블로거 그만 봐도 하루가 다 가요. 이해되세요? 어. 실제로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음. 다른 거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결돼 있는 사람들로만 봐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좀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많으신 핑크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일을, 예, 연타로 날려주셨고, 네, 뭐 이거 맞췄냐 안 맞췄냐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번 강조하는데, 자, 아무리 유입이 잘 돼도, 음, 잘 돼도, 맞죠? 잘 돼도 들어와서 볼 게 없으면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그러면 처음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회수가 1, 2, 뭐 이런단 말이야. 진짜 얼마 없어. 그죠? 얼마 없으니까 이때는 사실은 조바심도 좀 나고 왜 내가 그걸 아무도 안 봐줄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웃이라고. 음. 그래서 이런 느낌을 다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을 이런 배경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블로그 글 제 기준이에요. 5개에서 10개 정도를 잘 쓴다. 이게 첫 번째.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웃을 맺어요. 네.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 하루에 맺을 수 있는 이웃이 있죠. 근데 이웃을 맺을 때 그 맺는 기준이 뭐야? 내 거에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100명이에요? 오케이. 100명이니까 하루에 100명 만들면 좋죠. 그래서 그 상용 문구나 이런 것도 예쁘게 잘 써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매크로처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반응을 좀 보일 만한데 가서 정성스럽게 한 문장 쓴 거 가지고 조금씩 변형해서 이름 불러주면서 쓰면 됩니다. 그런 건 되게 많아요.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웃을 꾸준히 맺는다. 꾸준히 맺으면서 또 뭘 해야 돼요? 글을 계속 쓴다예요. 그러면 처음에 무슨 초보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좋아요 하나씩 달아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그거는 얼마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근데 내가 글을 쓰면 내 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내 블로그에 관심을 가져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계속 이웃을 맺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라는 게 들어와요. 뭘로? 댓글로. 좋아요도 있겠지만 댓글이 훨씬 더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튀겨줘야겠다. 마케팅 한번 해야겠는데 이때 쓰는 게 뭐냐면 그거 행동 촉구에서 전환적 행동 촉구 있죠.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행동에서 전환적 행동 촉구.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PDF. 또 뭐 있어요? 무료 강의, 무료 체험. 이런 미끼들을 던져서 예, 거기다 스크랩 달고 이웃 붙여주시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확장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하면은 저는 글이 한 20개 정도 때부터 예, 회당 40만 원짜리 당시 40으로 시작했었는데 40만 원짜리 코칭이 시작이 됐고 예, 뭐 잘난 체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로그 이웃에 한 아마 제 기억에 13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예, 서로 이웃을 받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신청만 것만 받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는 무료 강의 그쵸? 무료 강의 해가지고 무료 강의 할 때 제일 많으면 한글의 조회수가 1000씩 붙을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분들이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클리앙이라는 어떤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재대연 연구를 속에서 이게 홍보할 때 2만 명이 조회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오늘 안 들어오셨는데 정 선생님 같은 분이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사이트에다가 저희 소개글 은근하게 홍보인 듯 홍보 아닌 홍보가 뭐 이렇게 은근하게 올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유입되고 하루에 1200? 뭐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때 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강의 또는 어떤 자료 등의 배포를 통해서 네,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근데 이 모든 거의 기반은 뭐냐면 글이 좋아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글이 좋으면 정말 글 단 한 개에도 사람들은 달라붙어요. 단 한 개에도. 그래서 저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내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뭐 수익화를 해야 되고 뭐 광고를 많이 봐야 되고 그러면 노출되는 글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는 안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거를 예를 들어서 잘 익혀 놓으시면 거기다가 마케팅을 달았을 때 얼마나 파워풀하겠냐고. 이해되시죠? 그 대표적인 게 장하나님 같은 그림. 장하나님이 상위 노출 잘 시키는 편이거든요. 이제 어디서 또 배워오신 게 있는데 거기다가 내용을 얹어주니까 예, 댓글도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확실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괜찮은 상태에서 노출까지 된다. 그게 최상인 거죠. 근데 노출이 아무리 잘 돼도 들어와서 볼 게 없으면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1번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들어와서 막상 보는 게 어떠느냐. 그리고 이 보는 거에 대한 통일성. 그리고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혼돈되지 않고 동일한 어떤 뭐랄까요. 좀 뭔가 구조화가 돼 있다든지 아, 이 블로그가 굉장히 탄탄한 블로그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카테고리.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생각해 볼게. 카테고리를 자기 기준으로 만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 생각, 놀 거, 마실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내 거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음. 근데 블로그 카테고리야말로 독자 기준으로 잡아요. 물론 나의 기준 이퀄 독자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기준 이퀄 독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구분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베스트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내 기준에서만 딱 보이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쓴 것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카테고리 그 이름 자체가.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이름이 있고 구조가 있는데 구조에서는 자 이름 같은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예를 들어서요. 내가 뭐 겪은 경험한 거라고 만약 카테고리를 적었다고 칩시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음?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안에 글이라도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하나도 매력적이다. 이해되시나요?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요. 본 거를 공유해요. 뭐 들은 거를 공유해요. 경험한 거를 공유해요. 이런 식으로만 바꿔도 달라지는 거고. 이해되세요? 뭔가 느낌이 조금이라도 독자 쪽으로 가 있는 게 좋다고요. 글만 그런 게 아니라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카테고리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카테고리 이 단어를 무한정 쓸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길면 막 다음 칸으로 막 내려가. 카테고리가 짧아서 칸에 배정된 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짧게 쓰는 거는 무진장 중요하긴 한데 길게 쓰면 막 엉키고 막 이렇게 되게 이상해 보이, 산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독자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구조는 왜 중요하냐면 미시 때문에 그래요. 미시. 자, 미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중복 없이. 그죠? C가 뭐예요? 누락 없이. 맞죠? 맞죠? 그러면 중복이 없다라는 거에 반대 미가 깨졌다. 네. 미가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쓴 글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옵니다.
되셨어요? 네. 이거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나만의 기준으로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경험이 뭐 50 이상이다 그러면 경험 쪽으로 들어가고 생각이 50이다 이상이다 그러면 생각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니면 카테고리 자체가 이미 뭔가 겹쳐 있어가지고 글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예 그냥 안 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미가 깨지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두 번째, 누락 없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쓴 글을 담을 카테고리가 없네. 뭐에 대해서 하나 쓰려고 하는데 이게 A라는 카테고리에도 못 들어가고 B라는 카테고리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내가 잡은 카테고리가 A라는 카테고리, B, C 이렇게 세 개를 잡아놨어. 그 글을 하나 썼어. 글을 하나 썼는데 여기도 안 당기고 여기도 안 당기고 여기도 안 당기고 제목을 썼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는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썼는데 예를 들면 내 글은 부동산 글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게 C가 지금 안 되는 거고 미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글을 썼는데 일로 들어가도 맞고 일로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블로그 글은 카테고리는 반드시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독자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네, 이 두 개를 염두해서 가야 됩니다.